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할 건데요. 185페이지를 펴자, 얘들아. 자, 여기 이제 원의 방정식 단원인데, 일단 원의 방정식은 이제 원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가 되는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원이죠. 네. 그치? 그게 원이야. 자, 그걸 그대로 우리가 식에다 적용을 해볼 거거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점이 하나 있어요. 1,2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점들을 한번 전부 모아볼 거예요. 그러면 잘 그려야 되는데 이 정도쯤 되는 원이 그려지지 않을까? 거리가 전부 2가 되는 거를 모아본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저 도형이라는 게 결국은 거리가 2가 되는 그 무수한 점들을 전부 그리면 저렇게 선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거리가 2가 되는 점을 P, X, Y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쟀을 때 얘가 2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저걸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아니냐? 그쵸? X, Y에서부터 1,2라는 저 점까지의 거리가 2다. 그치? 자,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네. 자, 저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에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자, 저기 x, y에다가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y값을 갖다가 전부 구해보면 여기에 있는 점들 하나하나를 다 대응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 자체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식을 이런 형태로 쓰면 중심좌표가 얼마?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자, R이라고 하면 약간 애매해서 R의 절대값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R 제곱으로 이미 표현이 돼 있으면 R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 자, 이렇게 되는 이것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통 얘를 갖다가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워야 돼. 요거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꼴 자체가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마이너스가 돼 있을 때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R이 되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원을 의미하는 거지?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 그쵸.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 길이는 1. 그런 원이에요. 자, 이거 이제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이게 표준형까지는요 오히려 직선보다 원이 더 쉬워. 근데 이제 응용이 들어가면 어려서 그렇지. 자, 중심 마이너스 1,1 찍어 봐봐. 여기가 중심이겠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딱 Y축하고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을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면 반지름 길이가 1짜리는 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서 X값, Y값을 구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X랑 Y를 좌표로 하는 점들을 다 구해보면 이 원의 방정식의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 몇 개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림을 그렸을 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요런 원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반지름 길이를 여기에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지. 네. 그럼 일단 식은 x y 플러스 3의 제곱이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저렇게 표현됐으면 2분의 1이라는 뜻 아니냐? 네. 2분의 1이에요. 그럼 제곱을 해야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일단 표준형은 좀 쉬워 생각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준형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AB라고 써서 저런 형태만 나온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럼 중심이 원점에 있다는 뜻이겠지. 그치? AB가 0, 0 들어가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반지름 길이 2짜리니까 그림을 그리면 딱 이거죠. 이거 이해돼요? 요런 원을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고기 연습을 통해서 요 표준형을 갖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많은 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5번, 6번 하고요. 5번, 6번? 5번, 6번 하고, 1번, 2번, 13, 14.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1, 2, 5, 6, 13, 14. 자, 13, 14는 내가 이런 문제를 지금 풀어주진 않았거든?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자, 해봅시다. 186페이지, 187페이지, 71번 개념하고 72번 개념은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설명할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처음에는 이제 제목이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했는데, 자, 요거를 갖다 이제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중심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은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 바로 문제를 좀 보면요. 15번에 봐봐. 풀이하는 거 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마이너스 2,3이 있고 4,5가 있는데 이 두 점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좀 주어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름이 있는데 뭐 요쪽이 이렇게, 요쪽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지.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저 지름의 양끝점에 딱 중점 아니겠냐? 그렇죠? 이건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되죠? 그래서 바로 중심좌표를 구하면은 4랑 마이너스 2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1, 5하고 3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4 해서 중심이 1,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길이는 중심좌표가 나왔으면 여기에서부터 뭐 여기까지를 구하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자, 이게 x2, 이게 x1이라고 생각해 볼게. 4-1의 제곱 9, 그다음에 5-4의 제곱 1 해서 반지름 길이는 루트 10이에요. 그럼 원의 방정식 이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중심좌표가 1,4니까 x-1의 제곱, y-4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해서 10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뭐 할만하죠? 이런 거고, 요거 뭐 몇 개 더 연습하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두 문제 정도만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옆에 187페이지도 바로 좀 해볼게. 거기 보면은 좌표 측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문제를 바로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바로 그냥 이해를 했으면 좋겠거든. 자, 23번 한번 봐봐. 자, 1,2라는 점이 주어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1,2면은 한 여기쯤 중심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서 X축에 접한다고 했어. 그럼 그림이 한 이 정도쯤 그려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맞아요? 맞지? 그럼 이게 반지름의 길이 아니겠냐?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중심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어떤 축에 접하는 경우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심좌표 1,2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2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접하는 거 하나 해볼게. 자, 29번 한번 보세요. 29번. 자, 29번은 이번에는 중심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 이번엔 y축에 접한다고 돼 있어. 맞지? 그럼 마이너스 5면은, 아유,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이쪽을 더 길게 그려야지. 마이너스 5면 한 이쯤 잡고, 마이너스 1이면 한 이쯤 잡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오마이갓. 이거 너무 크게 그려야 되겠는데? 그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면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자, 한 이만큼 나오겠죠? 그래도 좀 작은 것 같네. 이러면 이제 여기가 중심이고 y축에 접하는 이런 이제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반지름이 될 테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5로 잡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5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만약에 원 위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은 자, 이 원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 위라는 것은 딱 요 선상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원이 요런 어떤 면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의 정의는 정확하게 요 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 위에 있다, 어떤 점이 있다 그러면은 요 선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런 데 있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축, y축에 접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겨봐봐. 자, 이번에는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그치? 이것도 하나 정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좀 다른 사분면에 있는 거 33번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이거는 좀 6, 마이너스 6이 중심이에요.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4사분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자, 여기 중심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돼 있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오늘 그래도 찍으니까 좀 그림을 신경 써서 그리게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중심 좌표는 이렇게 되겠고요.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지금 36이니까 36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고서 구하는 것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몇 개 문제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17번 하고요. 17번 하고 x축에 접하는 거 하나 25번, y축에 접하는 거 하나 30번,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하나 34번, 그 다음에 그림 가지고 푸는 거 하나 해봅시다. 41번. 이렇게 5문제 해보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해봅시다. 자, 요거는 거기 식이 일단 제목의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189페이지 제목을 저렇게 달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표준형하고 일반형을 구별짓는 기준이 뭔지 기억이 나요? 우리 직선에서도 표준형, 일반형 얘기를 했었고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 일반형 얘기를 했었어. 원도 마찬가지로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표준형은 식의 형태로서 잘 정돈된 게 아니라 저 도형이나 그래프의 성질을 잘 알 수 있도록 변형해 놓은 게 표준형이고 일반형은 이제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식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써놓은 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것은 표준형이라고 그랬잖아. 즉 그렇게 식을 써놓으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가 쉽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일반형은 봐봐. 이게 표준형이었잖아. 얘를 전개해서 어떤 형태의 식이 나오는지를 관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전개를 해볼 건데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고 이거 완전 제곱식 기억나나? 이렇게 전개되는 거? 이게 뭐야? b제곱이지? 그 다음에 r제곱이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얘를 차수에 따라서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럼 x제곱, y제곱 2차 항 2개, 1차 항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거 계산이 끝나면 하나의 상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저렇게 식이 정리가 됐는데 저렇게 쓰지 않고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자 마이너스 2a라는 것도 표준형에서부터 계산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자체가 어차피 하나의 상수겠죠. 숫자겠지. 그래서 a라고 그냥 표현을 할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b. 그 다음에 얘네 세 개는 묶어서 계산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서 c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쓴 저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자, 일반형인데 자, 일반형식은 일단 딱 보면은 원인지 아닌지 솔직히 한 방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원의 방정식이 갖는 특징이 있어. 자, 첫 번째. 요런 게 책에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얘도 일반형 중에서 깔끔히 잘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해.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다르면 걔는 무조건 원이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선생님 같은 게 아니라 그냥 1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같아지면 양변을 그 개수로 나눠버리면 1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같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건데 1번까지 건드리진 않아요, 보통은. 1번까지는 안 건드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표준형으로 변형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변형시 r제곱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양수여야지 원이 되겠죠. r의 제곱인데 음수가 나와버리면 걔는 원이 아니야. 자, 그럼 어떤 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아이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완전제곱식 두 개를 우리가 끌어내야 되거든? 완전제곱식 두 개를 끌어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x제곱 플러스 2x로 시작되는 완전제곱식은 이거지, 그치? 그쵸?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로 시작되는 완전제곱식은 이거야. 그러면 뒤에 상수 10이 나오기 위해선 8만 더 있으면 되지. 요거 이해되나? 이렇게 변형되는 거? 그러면 얘랑 얘를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얘 넘겼더니 이렇게 됐지. 자, 이게 바로 r제곱이 돼야 되는데 음수가 나와버렸어. 자,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 y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을 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 선생님 우리 허수 배우지 않았나요? 될까 안 될까? 허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배웠잖아. 그걸 우리가 허수라고 배웠죠, 그쵸? 허수라고 배웠는데 허수를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그 정의는 우리가 배웠어. 그럼 허수가 나오는 경우에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해도 존재는 해.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이제 차원에 대한 얘기인데 좌표 평면이 있고 여기서 그래프를 따지고 이러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수에서만 따져요. 그러니까 x값, y값이 전부 실수가 되는 경우만 따진다는 거지. 그렇지 않냐? 좌표 평면에 있는 x값들이 뭐 허수 단위인 i가 나오거나 그런 거 본 적 없죠. y축에 있는 값들도 전부 실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순서상의 x값과 y값이 다 실수여야 돼요. 그래서 허수가 돼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그런 해는 좌표 평면상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2번 케이스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를 반대로 여기다가 막 미정계수 같은 거 넣어놓고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뭐 K 같은 거 넣어놓고서 자, 원이 되려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걸 K라고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8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K-2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치? 그럼 얘가 이제 넘어가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K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양수가 된다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2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원이 되게 한 조건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요게 이제 일반형에 대한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형이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고치는 계산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이건 이제 우리 2차 함수 할 때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 자, 이게 내용이 단데 그 189페이지에 그 이론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뭐 공식처럼 막 써놨어.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b 어쩌고저쩌고 반지름 2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외워지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표준형으로 바꿔보고 반지름 제곱 부분이 양수가 되면 얘는 무조건 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2문제 정도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애들이 계산을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 자, 일단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해볼 건데 45번하고 46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아까 내가 얘기한 그거죠. 53번 해봅시다. 이렇게 세 문제 하고서 오늘 끝낼게요. 자, 먼저 254번부터 한번 볼게. 254번에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방정식 4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k는 0. 자, 이것의 두 근이 된대. 자, 이거는 뭐 난이도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보자고 한 거거든. 자, 그러면 두 근이라고 했는데 얘의 정수 부분을 보통 우리 n이라고 쓰고요. 소수 부분을 알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서 저 소수 부분 알파는 보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거 이해되죠? 0 이상 1면 양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은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양수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왜 저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문제는 그런 거는 아닌데 로그 A가 음수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보자고. 오케이? 자, 저기서는 소수 부분을 얘들아 뭐라고 봐야 되냐? 저기서 .2781 저거 음수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렇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소수 부분은 0.2781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 실수할까봐 하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2를 하고, 자, 마이너스 2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여기가 정수 부분이고 여기가 소수 부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를 양수로 반드시 만들어줘야지 이것만 보고서 0.2781이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 예전에 상용 로그가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좀 더 이제 많은 부분을 다뤘었어. 그때는 저 음수에 대한 게 꽤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잘 안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의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합친 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고 이게 4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지. 저 근과 계수한 게 기억나지 다?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n은 얼마고 알파는 얼마란 얘기예요? n은 4, 3, 10이니까 3이 채 안 되니까 2가 되겠지. 그리고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4분의 3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K는 두 개의 근의 곱과 같으니까 두 근의 곱과 같으니까 2 곱하기 4분의 3 해서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야, 이거. 그래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상용 로그에서 어떤 뜻을 갖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255번도 한번 해볼게. 자, 255번. 로그 A에 대해서 n을 가우스의 로그 A야. 얘들아, 로그 A라는 저 상용 로그에 대해서 가우스를 씌우면 저게 정확하게 정수 부분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 이해되니? 그런 것 같아요? 가우스 씌우면은 그냥 저게 정수 부분이야. 이거 자체가 정수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냐? 뭐 아까 얘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이너스 1.278을 하면은 한 여기쯤 있는 숫자잖아. 그치? 여기쯤 있는 숫자면은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가우스의 뜻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정수 부분하고 일치하죠. 그치? 그래서 상용 로그에다 가우스로 씌우면 이거는 예외 없이 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알파는 로그 A에서 가우스 로그 A를 뺀 것과 같다. 자, 이렇게 하면 있잖아.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는 얘기니까 이게 소수 부분의 뜻이 되는 거 맞지? 그죠? 소수 부분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말로 써 설명했던 게 이제 여기서는 수식으로 가우스라는 기호를 써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아까랑 이제 같은 문제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 5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는 0이야. 자, 이것의 두 근이 n과 알파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아까랑 똑같이 n과 알파를 더하면 5분의 12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은 2에다가 5분의 1을 더한 거잖아. 그래서 정수 부분 2, 즉 n 값은 2, 알파의 값은 5분의 2라고 이렇게 이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야. 가우스를 씌운 게 정수 부분하고 같다는 거. 자, 이렇게 돼서 역시 k 값은 두 개를 곱하면 돼요. n 알파니까 답은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요? 맞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잠깐만. 상수 k 값이 왜 이렇게 나오지? 쏘리. 아까는 잠깐만 있어. 이것도 그럼 이상하게 풀지 않았냐? 이것도 이상하게 풀었죠, 지금. 그래서 고개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자, 이게 n알파는 4분의 k가 돼야 되죠. 그죠? 여기서도 k가 이게 아니라 자, 두 개의 근을 곱하면 어디 갔어? 5분의 k랑 같아져야 되죠. 자, 그래서 5분의 4 그러면은 k 값은 4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야, 근데 이렇게 틀리게 풀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그냥 뻘쭘히 보고만 있고. 자, 그 다음에 72번 볼게. (272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x를 모두 곱한 값을 로그 k라고 한다. 자, 그때 로그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문제 볼게. 자, 가번에 로그 x의 정수 부분 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돼 있고, 나번 조건은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자, 이렇게 합쳤더니 1이 된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양수 x를 모두 찾아서 그것을 곱한 걸 k라고 했을 때 로그 k를 구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지금 2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아까는 뭐 이제 n 값이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부등식을 좀 활용을 해볼게요. 자, 로그 x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치? 2 이상 3 미만이야. 자, 그 다음에 로그 x의 소수 부분하고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러면 로그 x랑 이렇게 합쳤을 때 이 결과는 정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요거 이해돼요? 로그 x랑 로그 x제곱을 더했을 때 정수가 돼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소수 부분하고 여기에 소수 부분이 합쳐지면 1이 되니까 뭐 결과는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게 그 앞에는 이제 소수 부분이 같았을 때 빼면은 정수가 된다. 이거랑 비슷한 조건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로그에 x 위에는 2로그 x가 될 테니까 3로그 x가 정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맞죠? 근데 이제 그 소수 부분이 같다의 문제랑 조금 이제 다른 게 뭐냐면은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조건에서는 소수 부분이 0이 돼도 상관이 없지, 둘 다. 그쵸? 근데 얘는 그거 가능하냐? 소수 부분이 0이 되는 거? 안 되겠죠? 그치? 안 될 거야. 왜냐면은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0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소수 부분은 적어도 1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합쳤을 때 절대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쪽의 소수 부분 0이 돼버리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로그 x가 정수 2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등호를 빼야 돼요, 등호를. 그러니까 요 조건만 가지고서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 나번 조건에 의해서는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즉 로그 x 자체는 정수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등호를 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3로그 x는 자, 로그 x의 범위가 2에서 3, 4이니까 저걸 이용하면은 3, 2, 6, 3, 3은 9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저 안에 있는 값 중에서 정수는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3로그 x는 자, 6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7이 되거나 8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럼 로그 x는 3분의 7이 되거나 3분의 8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저기서 나오는 모든 양수 x의 곱을 k라고 한대. 자, 곱을 k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대로 그냥 하면 x는 10의 3분의 7승이거나 10의 3분의 8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10의 3분의 15승, 즉 10의 5승이 되는 거죠. 그것에 로그를 씌워야 돼요. 그러면 로그 10의 5승이니까 이거는 5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게 좀 풀이가 돌아간 것 같지 않냐? 그냥 여기서 바로 이거 두 개 합치면 답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예상이 돼요? 여기서 로그 x가 3분의 7이 되는 경우는 로그 x가 3분의 8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x1이라고 하고 그 중에 다른 하나를 x2라고 하면 이 둘의 곱은 결국은 로그 x1 더하기 로그 x2니까 3분의 7 더하기 3분의 8 해서 3분의 15 바로 5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뭐 별거는 아니에요. 그냥 x값 구해서 곱하고서 로그를 씌우나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생각하나 별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272번은 이렇게 됐고 75번 볼게. 근데 이제 75번이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76번 요게 잘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제입니다. 76번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봤던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부터 좀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75번 일단 질문 나왔으니까 볼게. 그 가우스를 씌우면 정수 부분이란 거 그거를 갖다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가우스의 로그 2의 1 플러스 가우스의 로그 2의 2 플러스 가우스의 로그 2의 3
플러스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냐면은 로그 2의 50까지야. 자, 얘들아, 가우스 값이 바뀌는 것은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어떤 정수가 딱 됐을 경우 바뀌는 거 기억나니?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7 이거는 2고 2.8 이것도 2고 가다가 3이 딱 되면 그때 3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냐? 이렇게 가우스 값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어떤 이 가우스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정수가 되는 경우에 값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1은 얘는 0이니까 그냥 0이겠지. 그렇지 않나? 자, 로그 2의 2는 1이에요. 그러면은 1이야. 그 다음에 로그 2의 3부터는 아직은 지금 얘가 3이 안 되지, 그치? 아, 3이란다. 2가 안 되죠? 잘못 얘기했어. 그럼 2의 3은 역시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여기가 이제 로그 2의 2, 로그 2의 3이고, 로그 2의 4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2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얘가 2가 계속 더해질 텐데, 자, 여기는 로그 2의 4부터 로그 2의 8이 되기 직전까지, 즉 로그 2의 7까지가 가우스를 씌운 게 2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으로 바뀌는 건 이제 어디서부터요? 로그 2의 8부터 바뀌는 거야. 어디까지 되겠어? 자, 2의 3승이 8이고 2의 4승이 16이니까 로그 2의 15까지는 3이 계속 더해진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16부터는 이제 4로 바뀌는 거야. 어디까지? 로그 2의 16부터 자, 로그 2의 32가 이제 5로 바뀔 테니까 로그 2의 31까지죠. 맞아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가 될 텐데 자, 이 5는 로그 2의 얼마부터? 32부터 로그 2의 자, 64가 되기 직전까지 63까지거든. 자, 근데 이게 로그 2의 50까지 더하라고 했잖아. 위에 있는 것을 규칙성을 활용해서 계산만 이제 잘 해주면 되거든. 그럼 계산을 해볼게. 자, 먼저 여기 좀 지우고 자, 요대로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1은 몇 개 있겠어요? 2개가 있겠지, 그치? 자, 2는 몇 개가 있지? 자, 로그에 7까지라고 했는데 8에서 4 그냥 빼면 되지, 그치? 8에서 4 빼면 돼요. 4개. 그 다음에 3은 자, 똑같이 하면 됩니다. 16에서 8 빼면 돼요. 8개. 그 다음에 4는 자, 여기지, 그치? 32에서 16 빼면 되니까 16개. 자, 이제 요 뒤에 것만 이제 조심하면 되는데 자, 지금 로그 2의 50까지야. 근데 로그 2의 32부터 로그 2의 50까지가 5가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럼 5는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5는 18개예요? 19개예요? 이거 조심하라 그랬지? 19개지, 그치? 자, 50에서 32 빼면 18인데 양쪽 끝에 다 들어가니까 여기다 하나 더 해준 거 개수만큼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를 씌운 것은 결국 이제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자, 276번 질문 안 나왔는데 요거까지 좀 풀이해볼게. 요거는 문제 형태가 워낙 잘 나오는 문제라서 그래요. 난이도는 당연히 좀 있어요, 요거는. (276번)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를 모두 곱한 값을 m이라고 할 때 자, 이걸 m이라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로그 m의 값은 무엇이냐 요건데 조건이 가번이 로그 10x 3 자, 나번 조건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의 제곱 이퀄 로그 x분의 1 마이너스 자, 이런 조건이 있어요. 특히 저 나번이 좀 해석이 좀 힘든 식이거든. 자, 일단 가번은 얘들아 이제 그 정수 부분이라는 얘기를 했었지 저게.
그럼 로그 x, 상용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니까 로그 x의 범위는 일단 이거야. 아까랑 비슷하게 3 이상 4 미만 이렇게 나오지? 맞죠?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식을 조금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은 가우스가 붙은 것들은 우변으로 안 붙은 거는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 이퀄 이렇게 되겠죠? 맞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산을 하면 어떤 정수가 된다는 거죠. 그치? 가우스를 씌우면 무조건 정수니까 정수에서 정수를 뺐으니까 얘는 어떤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좌변을 우리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얘는 2로그 x, 얘는 x분의니까 x의 마이너스 1승 바깥으로 나오면 플러스 로그 x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결국 3로그 x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3로그 x가 정수다 이거야. 맞아요. 3로그 x가 정수가 된다. 이게 결론이야. 이게 결론이거든. 그래서 3로그 x가 정수인데 로그 x의 범위가 3 이상 4 미만이 나왔잖아. 여기서 3로그 x는 9 이상 12 미만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자, 그럼 로그 x로서 가능한 것은 어떻게 되는, 3로그 x로서 가능한 것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9, 10, 11 이렇게 3개의 값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자, 그럼 로그 x는 어떻게 돼? 3이 되거나 3분의 10이 되거나 3분의 1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있잖아. 로그 x가 정수가 되는 경우가 조금 찜찜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떨 거 아니야? 로그 x가 정수다. 자, 이 경우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밑에 식에다 그냥 넣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밑에 식에다가. 자, 로그 x가 3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2로그 x 플러스 로그 x가 이제 좌변인데 좌변의 값이 3, 3은 9가 되죠. 그치? 자, 그럼 로그 x가 3이니까 2로그 x의 가우스를 씌운 거랑 로그 x분의 1, 즉 마이너스 로그 x의 가우스를 씌운 걸 빼보면 자, 얘는 2, 3은 6이 되니까 가우스 씌우면 6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3이야.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3 그대로죠. 플러스 3 돼서 9가 돼서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다 돼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답이거든. 자, 그러면 자, 실수 x의 곱을 m이라고 하면 로그 m은 자, 아까 우리 이제 해봤으니까 이거 세 개를 그냥 다 더하면 된다는 거 알겠죠? 맞아요? 그래서 3 플러스 3분의 21, 3 플러스 7이 되니까 10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 건 맞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상용 로그 풀이가 생각보다 질문이 별로 안 나왔는데 여기까지 풀이가 됐는데 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질문 좀 받아볼까? 몇 번 좀 해볼까요? 1페이지에서 좀 풀어보고 싶은 문제 없나? 응? 6번이요? 6번 해보고 그 다음에 5번이요. 요거는 이렇게 녹화하는 거 볼 애들 위해서 답을 써놓은 거고 또 더 없어요? 2페이지에서는 네 문제 전부 다 해봐야 되나?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제 사실 7, 8, 90번은 로그 계산도 계산인데 전반적으로 수식 다루는 거에 대해서 실력이 없으면 아마 다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 이게.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7, 8, 90번 정도는 한 문제 정도 맞추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에 페이지는 웬만하면 좀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험 직전에는 그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 자, 5번부터 한번 보자. 5번은 자,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5 곱하기 로그 5의 6 요런 규칙대로 계속 가고 있죠? 로그 80에 80에 이제 기본적인 해법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로그끼리의 곱셈은 거의 이거는 밑변환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라고 했어. 그러지 않나? 그래야지 뭔가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면서 저게 간단히 되지 그거 아니고선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요거를 밑이 10인 상용로그로 밑변환을 다 해보자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로그 3분의 로그 4, 로그 4분의 로그 5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얘도 로그 5분의 로그 6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밑변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약분 되는 게 다 보이지? 그치? 약분이 다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 약분이 돼. 자, 요 패턴대로 약분이 계속 되면은 여기까지 지워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남는 게 이제 로그 3의 81. 로그 3분의 로그 81인데, 자, 역시 밑변환 공식을 적용을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81은 3의 4승. 로그 3의 4승. 그래서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것도. 로그끼리의 곱셈은 밑변환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거. 다음에 6번 볼게. 자, 뭐 되게 말이 많은데, 역시 이제 그 식하고 그 식에 해당되는 문자가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느냐,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식을 보면 어떤 식이 지금 쓰여져 있냐면은, m은, 로그 a에 h 플러스 1. 자, 이런 수식이 지금 성립하는데, 자, 각각의 문자가 뭔지 한번 볼게. 자, m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쭉쭉 읽어보는 세 번째 줄에 규모 m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요 규모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어떤 용어인 것 같아. 나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h는 뭔가 이제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이 일어나는데 해일의 파고를 h미터라고 한대요. 해일의 파고. 단위는 미터 단위라고 되어 있죠. 규모에 대한 거는 뭐 단위가 따로 없어요. 자, 자, A는 1보다 큰 실수다. 그러니까 A가 이 문제에서 뭐 크게 차지하고 있는 어떤 물리량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지점에서 지진의 규모가 6일 때의 해일의 파고가 3m였다면 이거 수식을 하나 준 거죠. 자, 지진의 규모가 6일 때 해일의 파고가 3m였다. 즉 로그 A의 3 플러스 1이 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 이제 이 조건은 A의 값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냐? A의 값을 준 거야. 그래서 로그 A의 4 이렇게 됐거든. 자, 여기서 A의 값을 우리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놔둬 볼게요. 관계식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때 지진의 규모가 9일 때, 자, 이거 문제 물로 써볼게. 문제를 말로 써볼게요. 규모가 9일 때, 그때 해일의 파고는 몇 미터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진의 규모가 9라고 했으니까 9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해일의 파고를 물어봤으니까 H를 그냥 이렇게 미지수로 쓰는 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H의 값을 구하면 이제 되는 거지. 맞죠? 자, 근데 우리 아까 6이 로그 A의 4라고 했었어. 맞지? 그러면은 6을 얘들아 9로 만들려면은 이 식의 양변에다 얼마 곱해야 돼요? 2분의 3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2분의 3배, 2분의 3배 해줄 거야. 그럼 2분의 3 곱하기 6은 2분의 3 로그 A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로그 A의 4에 2분의 3승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4의 2분의 3승은 얼마지?
2의 제곱에 2분의 3승이니까 2의 3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로그 A의 2의 3승. 즉, 로그 A의 8이에요. 답 나온 것 같지 않냐? 로그 A의 8이야. 지금 얘가 9인데 9가 결국은 로그 A의 8이 됐다. 그럼 얘가 로그 A의 8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죠? 그래서 8하고 H 플러스 1하고 같아져야 돼요. 따라서 H의 값은 7m가 답이 되겠죠. 그죠? 아까 내가 이제 A의 값을 구할 수 있지만 구하지 않고 놔둬보자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관계식만 잘 활용하면 굳이 A 값을 구해서 다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6번이었고, 다음에 7, 8, 9, 10 짜르르기인데, 한번 볼게. 7, 8, 9, 10번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문제집에서 참 못 보던 유형들 문제 정말 많아.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어떻게 보면 수능보다 유형화 하기가 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내신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 마플 같은 거 이런 문제가 많은, 진짜 많은 유형 문제들을 했는데도 거기서 거의 못 보던 문제들이에요, 지금. 자, 7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이 아닌 두 양의 실수 A, B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밑에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죠? 자, 이것의 제곱 플러스 로그 B의 3. 자, 이것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근데 가번에 보면 로그 3의 A, B가 2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 다음에 나번에 로그 9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B의 3 이퀄 2 로그 3의 A다. 자,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치환을 해야지 좀 눈에 보이거든? 로그를 그대로 두고 계산하기 너무 지저분하고 식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치환을 적당히 해서 우리 계산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의 이제 그 밑변환 공식 같은 걸 적당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 로그 B의 3이란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얘 보면은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서 이런 게 이제 빨리빨리 눈에 들어야 되는데, 로그 3의 B랑 로그 B의 3 이거 역수관계 기억나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치환을 잘 해서 식을 좀 간단히 해서 볼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좀 눈에 들어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치환을 각각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우리 로그 3의 A랑 로그 3의 B를 치환해야 될 것 같지 않냐? 보기에? 지금 전부 식이 로그 3의 A랑 로그 3의 B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치환을 그 두 개를 할 거야. 로그 3의 A를 뭐 이런 식으로, 로그 3의 B를 B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서 식을 한번 다시 관찰을 해볼게.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2라는 얘기죠? 맞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자, 9는 이게 3의 제곱인데 밑에 있는 거듭 제곱수가 나올 때 역수로 나오지. 그래서 2분의 1의 로그 3의 A야. 자, 따라서 두 번째 식은 2분의 1 A에, 자, 이거 아까 역수라 그랬죠? 3의 B인데 B의 3으로 주었으니까 이건 B분의 1이야. 이퀄 요거는 다시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써놓고, 이거 조금 정리해보자. 이거 좀 정리해볼 건데, 2분의 1A 넘기면은 2분의 3A는 B분의 1이고, 자, 이거 결국 A 곱하기 B의 값 준 거 아니냐? 그치? B 이쪽으로 곱하고 2분의 3 저쪽으로 넘기면은 AB는 3분의 2가 되겠죠? 맞아요. 해서 이제 이식하고 이식. 이거 1학년 때 많이 보던 식 아니야? 합하고 곱이 나왔죠. 합하고 곱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구해야 되는 거 한번 보자, 이거. 자, 역수관계지, 그치? 로그 3의 A인데, 로그 A의 3으로 됐으니까 역수관계 맞죠? 그럼 구해야 되는 식은 어떤 거냐면은,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분의 1의 제곱 이걸 구하는 거야. 맞죠? 자, 이거 통분하는 게 좋겠지? 이거 계산 아마 잘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보이죠? 그치? 그래서 계산해 볼게. 자, AB가 3분의 2야. 제곱해서 들어가면 9분의 4. 자, 요거는 이거 쓰는 거 아니겠냐? 곱셈 공식의 변형식.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가 2. 제곱하면은 4. 마이너스 2에다가 AB가 3분의 1. 자, 이거죠. 그쵸?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9씩 곱해볼게. 자, 9씩 곱해보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4분의, 자, 9 곱하면 9, 4, 36에, 자, 이렇게 되면 3이니까 3, 4, 12. 4분의 24 해서 6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근데 이런 식의 풀이가 로그에서는 진짜 많아. 응?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 로그로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제 적당하게 치환해서 치환된 문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7번은 이제 이렇게 풀이가 됐고요. 이제 8번 볼게. 요거 지워도 되겠지? 자, 8번은 자, 1이 아닌 내 양수 A, B, C. 자, 문자가 4개나 나왔어. 일단 문자가 많으면 복잡한 거는 맞거든? A의 D 플러스 로그 B의 D 플러스 로그 C의 D는 0이다. 자, 그 1이 아닌 양수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D의 C 곱하기 로그 B의 곱하기가 아니네. 더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D의 A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A의 B. 맞게 됐죠,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때 구해야 되는 거 로그 D의 ABC. 자, 이게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요. 식 다 맞게 썼죠? 아, 이게 틀렸네. 이거 D죠, D. 그치? 로그 A가 밑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밑변환 썼을 때 약분이 될 텐데 그런 식을 썼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됐어. 자, 이거 아까 우리 치환해서 풀었었는데 이것도 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냐? 지금 로그로 써서 표현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로그끼리의 곱은 대부분이 밑변환 공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치환된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그래서 각각 이제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 상용 로그를 써서 밑변환을 쓸 거거든? 상용 로그를 써서 밑변환을 쓸 건데, 그냥 로그 A는 A, 로그 B는 B, 로그 C는 C, 로그 D는 D. 그냥 이렇게 변환을 할게요. 저래야지 아마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로그 A분의 로그 D, 로그 B분의 로그 D, 로그 C분의 로그 D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이 A분의 D 플러스 B분의 D 플러스 C분의 D가 0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한번 써볼게. 자, 로그 A분의 로그 B니까 이건 A분의 B, D분의 C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야. A분의 B, D분의 C 플러스 B분의 C, D분의 A 플러스 C분의 A, D분의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죠. 자, 아무래도 로그보다는 안 그래도 복잡한데 조금 그래도 낫지? 아니냐? 로그보다는 조금 보기가 편해요, 그래도. 자, 이제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 식에서 우리 D가 공통인수로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근데, 자, 이 값이 전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로그 D, 즉, D의 값은 0이 안 되죠. 그치? 스몰 d가 1이 아니니까, 로그 값은 0이 안 돼.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식의 양변을 D로 나눠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D가 공통인수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0이 되겠고, 자,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아요? A, B, C로 분모를 통분하면 이제 분자가 저렇게 될 거거든? 둘씩 곱해서 합쳐진 그런 꼴이 분자가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일단은 분자가 0이 돼야지 식의 값이 0이 되는 거죠. 즉,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이라는 뜻이야. 저기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식을 하나 좀 끌어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볼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D분의 1이 지금 다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나? D분의 1? 그래서 D분의 1을 빼낼 거야. 자, D분의 1을 빼내보니까 A분의 BC 플러스 B분의 CA 플러스 C분의 AB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그 문제가 아니야. 그냥 수식을 얼마나 잘 다루냐 이런 문제거든.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단원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수식 다루는 실력 같은 걸 많이 물어보거든. 자,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8이 나왔어. 그런데 이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기가 지금 좀 어렵죠. 그렇지 않냐? 조합하기가 좀 어려워. 이게 비슷한 식이 나오긴 했는데 분모가 좀 통분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볼 거야. 요거. 우리 아직 구해야 되는 식이 A, B, C로 치환된 걸로 표현 안 해봤잖아. 그렇지 않냐? 표현을 해볼게. 자, 얘는 로그 D의 A, 로그 D의 B, 로그 D의 C.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D분의 A, D분의 B, D분의 C. 이거 구하라는 거죠. 자,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맞지? 자, 근데 써보니까,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해지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비슷해졌어.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잘 변형해서 왠지 이거랑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얘가 0이라는 거, 이거 활용할 거거든? 그치? 아니에요? 저거 한번 활용을 해볼 거야. 자, 저거 활용을 할 건데, 그러려면은, 자, 요 식을 뭔가 이제 변형을 할 겁니다. 변형을 할 건데, 분수식에서 저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우리 통분을 많이 쓰지 않았었나? 그렇잖아요? 통분을 많이 썼는데, 통분하는 것보다 지금 BC 대신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CA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CA 대신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C분의 AB 대신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왜 생각했냐면 저렇게 집어넣으면 A가 약분되고 B도 약분되고 C도 약분되고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집어넣어 봤거든? 자, 그랬더니 여기 A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여기는 B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C 약분되면서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뭔가 간단히 되지, 그치? 자,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씩 나왔어.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 이렇게 해서 자, 뭐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됐지, 그치? 자, 이 값이 마이너스 8이야. 그치? 이 값이 마이너스 8. 자, 따라서 D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4가 나오죠. 얘가 답이 되겠죠, 그치? 자, 뭐, 요런 문제인데요.
너무 좀 지저분하죠? 그죠? 자, 좀 보자.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문제보다는 좀 그래도 얻을 만한 게 좀 많이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수식은 좀 놔둬보고요. 밑에 수식은 저 로그를 없애면서 A, B, C 간의 관계식 하나 끌어낼 수 있겠지. 그치? 요거는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은 C랑 얘가 같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C는 2A 플러스 B분의 AB가 된다. 자, 이런 관계식이 지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관계식을 써야 되거든? 여기 지수에 표현되어 있는 값을 표현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그게 로그라 그랬죠. 그렇지 않냐? 그래서 지수에 있는 값을 표현할 때 로그로 표현해서 집어넣으면 계산은 복잡하지만 로그 계산만 자신 있으면 풀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거든. 자, A는 이거 아니냐? 로그로 표현한 거야, A를. 내가 아까 그 지수를 일반적으로 로그로 표현한다는 게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로그 4의 K의 C승이죠. 그럼 얘는 이제 C의 로그 3의 K가 나올 거고 얘는 C의 로그 4의 K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서 저 관계식에다 대입을 해볼 거야. 자, C를 뭘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 보면은 자, 여기 2A, 2C 로그 3의 K 플러스 B 플러스 C의 로그 4의 K 그 다음 A 곱하기 B인데 그럼 얘네 둘 곱해야 되니까 C 제곱에 로그 3의 K 로그 4의 K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럼 양변에서 얘들아 C 사라지는 거 보이나? 그래요? 자, 약분 한번 해볼게. 여기 C 하나 두 개, 여기 제곱 사라지겠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에 C가 있으니까 얘랑 얘 약분시킬 수 있지. 그쵸? 그래, 안 그래요? C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분모에서 C 하나랑 여기 제곱에서 하나 떨구고 요 C랑 좌변에 있는 C랑 또 약분이 돼서 결국은 양변에서 C는 다 사라져요. 맞죠? 자, 그래서 1은 2 로그 3의 K 플러스 로그 4의 K분의 로그 3의 K 곱하기 로그 4의 K가 된 거야. 자, 이제 문자가 K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 계산만 잘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제 곱해 볼 거야. 이렇게 됐고 우변은 자, 이건데 자, 여기서 막히는 애들이 또 되게 많아요. 자, 그건데 또 그걸 생각 못하고 여기서 막히는 애들이 많은데 자, 로그끼 또 곱하기 들어갔잖아. 그럼 뭘 쓰라 그랬어? 밑변환 공식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밑변환 공식밖에 없어. 로그끼리의 곱셈을. 그래서 상용 로그로 밑변환을 해볼게. 로그 3분의 2 로그 K 플러스 로그 4분의 로그 K는 자, 얘도 로그 3분의 로그 K, 로그 4분의 로그 K니까 로그 3 곱하기 로그 4분의 로그 K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제 또 공통인수가 양변에서 보여요. 자, 얘가 로그 K의 제곱이니까 이거 약분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리고서 통분을 해볼 거야. 자, 좌변 요거 이제 위에다 좀 쓸게. 좌변 통분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로그 4에 플러스 로그 3이 통분이 되겠죠? 그 다음 우변은 이렇게 되고 로그 K 자, 이제 다 풀린 거 보이지, 그치? 로그 3, 로그 4도 양변을 곱해서 없애버리고 얘는 계산하면은 로그 4의 제곱에 4, 4, 16 곱하기 3이니까 로그 48 이퀄 로그 K 이렇게 돼서 K 값은 48 이렇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9번이 풀렸는데, 자, 아까 8번보다는 훨씬 좀 실전에 가까운 문제, 이런 게. 다시 한번 로그길의 곱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밑변환 공식을 쓰세요. 그 다음에 10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지키지 못한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어려워서 그거보다 조금 쉽게 내겠다 그랬는데 어렵네요. 10번. 세 실수 XYZ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번. 자, 뭐 가번 대단한 조건 아니죠? XYZ 어느 것도 0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나번. 4의 X승 12의 Y승 이퀄 36의 Z승. 자, 우리 지수 문제에서 저런 거 좀 많이 보긴 했어. 근데 이제 지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로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답번에 x 플러스 z는 4xz 이 관계식이 성립한데, 자, 이때 y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약간 패턴이 있는 문제거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 로그를 써서 표현을 해줘야 돼. 로그를 써서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세 개가 다 같으니까 이거 하나를 어떤 문자로 놔뒀었죠. 저런 방법 기억나요? 그러면 x는 로그 4의 k, y는 로그 12의 k, z는 로그 36의 k야. 요거는 약간 이제 전형적인 풀이 방식을 좀 따라가는 문제거든. 자, 해서 이제 밑에 답원 관계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근데 또 예상이 되는 게 x 곱하기 z 있잖아. 로그끼리의 곱이네? 그럼 또 밑변환 공식 되겠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해볼게. 자, x 플러스 z 로그 4의 k 플러스 로그 36의 k 이퀄 4xz. 자, 4에다가 로그 4의 k 그 다음에 로그 36의 k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랑 거의 지금 유사해요. 생긴 게. 그럼 또 이제 밑변환 공식을 쓰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해볼게. 로그 4분의 로그 k 플러스 로그 36의 분의 로그 k 이퀄, 자, 4는 그냥 곱하고 로그 4, 자, 아까 했던 거 바로 써볼게요. 로그 36분의 로그 k 곱하기 로그 k니까 역시 로그 k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뒤에 패턴은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야. 로그 k 약분을 하고 이제 풀면 k 값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y 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자, 아까처럼 로그 k 하나 약분할게요. 이렇게 약분을 하고 얘를 갖다가 통분을 하면 로그 4 곱하기 로그 36분의 로그 36 플러스 로그 4 이퀄, 자, 요거 로그 4 곱하기 로그 36 6분의 로그 k인데 앞에 4가 곱해져 있죠. 그치? 자, 그래서 또 얘네 둘이 사라지지? 사라지니까, 자, 요거는 로그 4 곱하기 36이 로그 k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서 k의 4제곱은 4 곱하기 36인데, 자, 이거 12의 제곱이지. 그렇죠? 자, 그럼 k는 12의 4분의 2승이니까 12의 2분의 1승, 즉 루트 12죠.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y 값을 구하면 되는데 아까 y가 이거였어. 그래서 y는 로그 12의 루트 10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리는 거거든. 자, 네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10번이 좀 제일 쉬웠던 문제 같은데요. 8번이 좀 미친 문제 같고 9번, 10번은 조금 이제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좀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벌써.